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은 화학의 언어에서 첫 번째 중단원인 인류 문명과 화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과 화학에서는 첫 번째로 인류 문명의 발달, 두 번째로는 화학의 언어라고 하는 소단원으로 또 나뉘어지는데요. 각 소단원마다 어떠한 공략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짚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 문명의 발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례를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은 어떻게 이용하고 철은 어떻게 이용하게 되었으며 암모니아를 어떻게 합성할 수 있었는지, 화석연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알고 그것을 다음에 나오는 화학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연계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화학의 언어에서는 어, 선생님이 미리 적어놓은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소부터 분자에 이르기까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서로 분류를 잘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의 예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이해를 하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원소랑 화합물을 서로 비교를 할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원소의 또 다른 뜻을 알아야 되죠. 원소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원소 기호로 우리가 표시가 될 수 있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으로서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이 성분은 분해될 수 있다, 없다? 분해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런 원소 성분의 성분 한 가지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호돈수 물질, 줄여서 원소라고 말하기도 하죠. 따라서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된 원소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원소도 많지만 화합물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교를 해야 될 것은 원자와 분자인데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입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은 입자이냐? 원자는 그렇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이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입자. 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그렇죠.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갖는 기본적인 입자이지만 우리가 분자와 위에 있는 이온 결합 화합물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을 갖지만 얘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원자 간에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온 결합 화합물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이온 결합을 하고 있고요. 이온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아주 무한정 존재하는,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이온 결합 화합물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이 세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 바로 화합물과 분자와 이온 결합 화합물인데요. 어떻게 보면 화합물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이온 결합을 하는 이온 결합 화합물,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화합물을 제시를 하고 이 녀석이 분자인지 이온 결합 화합물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온 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 역시 좀 잘 알고 넘어가 주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텝 1부터 개념 확인 문제부터 밟아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철은 자연 상태에서 주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렇죠. 철은 산화물의 형태로, 즉 산소가 반응성이 어떻습니까? 산소는 질소와는 다르게 아주 반응성이 뛰어나서 이리저리 참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철은 주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과정이 필요한 것이야? 그렇죠. 재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1번은 재련 과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따라서 1번은 옳은 명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기 중에 질소는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이용하기가 쉽다. 어떤가요? 질소는 반응성이 어떻다? 반응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 빵의 어떤 보존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죠?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물에 잘 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체가 직접 이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틀린 형태가 되겠고요. 생명체에서 가장 필요한 원소이기는 하지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이렇게 이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바로 3번에 나오는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이죠. 이를 통해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역시 맞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화학 반응식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고 화학 반응식을 쓸 수가 있죠. 쓸 수가 있는데 일단 메테인에 대해서 우리가 화학식을 써보면 CH4,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H2O입니다. 자, 메테인은 원소이다.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원소 기호가 한 종류만 써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하지만 CH4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다 라고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명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테인은 이원자 분자이다. 자, 지금 두 개인 것은 무엇이죠? 즉, 메테인은 C와 H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자는 탄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4개, 총 5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역시 틀린 명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메테인의 구성 원소에는 탄소와 수소가 포함된다. 네, 맞는 소리죠. 그죠? 네 번째, 연소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에는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이 있다. 지구온난화에 어떤 기체가 많이 기여를 하나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따라서 원인 물질은 CO2. 따라서 4번 역시 옳은 명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2번 문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1번, 2번,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메테인은 우리가 원소다, 화합물이다? 화합물이죠. 몇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원자 분자인가요? 5원자 분자이죠. 즉 CH4 원소는 종류로 세는 것이고 원자나 분자는 개수로 세는 것이라는 걸 선생님이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떤 화합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는 연습을 한 번씩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수소는 한 가지 성분으로, 암모니아는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는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무엇입니까? 그렇죠. 수소 기체는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원소가 되겠죠. 자, 암모니아는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무엇이다? 화합물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3번의 1번 문제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질소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 수. 질소 분자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N2가 되죠. 원자 수는 그럼 총 몇 개이다? 2개이고
이산화탄소 분자는 우리가 CO2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총 몇 개이다? 3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앞전에 화합물의 조성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CO2를 볼 때 탄소 1개와 산소 2개가 있고 이 1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생략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 CO2라고 쓰니까 마치 이렇게 전체 괄호를 취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4개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벤젠의 분자식은 C6H6이다. 실험식은 땡땡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험식과 분자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실험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실험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바로 CH라고만 쓸 수 있었습니다. 자, 4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트산과 포도당에 대한 자료인데 완전 연소 생성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화학식을 우리가 보았을 때 완전 연소된다는 말과 이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세트산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C와 H, O로 이루어져 있죠. 포도당 역시 CH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전 연소를 했을 때 C는 연소 생성물이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H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H2O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O2. 따라서 가는 H2O, 나는 CO2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번과 3번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옳은 명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의 경우 실험식은 다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당은 지금 실험식으로 어떻게 고쳤을 수 있나요? 고쳤으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1대 2대 1이죠. 따라서 CH2O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아세트산이 문제인데 아세트산의 이 형태는 COOH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쓰는 시성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형태로 몰아서 써주면 아세트산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탄소 2개와 수소 4개, 산소 2개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겠죠. C2H4O2. 이 녀석의 실험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얘 역시 CH2O가 되죠. 실험식은 서로 어떻다? 같기 때문에 1번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개념 확인 문제 스텝 1번을 밟아보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 문제를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접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수능 기본 문제 5번부터 11번까지 순서대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